여러분은 세일즈를 할 때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안녕하세요, 이 선생입니다. 오늘은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은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, 옛날에 혹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미래학자 하면은 엘빈 토플러가 떠오르실 거예요. 근데 요즘은 미래학자 그러면 다니엘 핑크를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. 아무튼 말콤 글래드웰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최고의 두 명의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힌 특정한 사이트에서 800 CEO 리드에서 그 두 명을 엄청난 작가로 소개를 했는데, 저는 마케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깊어요.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심리학부터 사회적인 변화까지 딱 다루면서 굉장히 내용이 재밌고 깊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내용을 이것만 설명해도,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교재로 만약에 이걸 샀는다 치면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고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이런 책은 한 2독, 3독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소개해 보게 됐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는 챕터가 있어요.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동조라고 되어 있는데, 영어로는 attunement라고 되어 있는데, 네이버 어학사전에 보면 attunement, 이제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정 조율이라고도 적혀 있어요. 근데 정확하게는 좀 감정을 맞춰주는 것, 상대한테. 이 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. 그냥 단순히 동조 이러면은 직관적으로는 좀 따라하고 나를 거기에 맞추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강조 포인트? 첫 번째는 그 E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대문자 E 쓰기. 혹시 우리 신 PD님 먼저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? 대문자로 E를 한번 써보시겠어요? 이마에다가. 네. 그렇죠.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데,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.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,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맞죠? 생긴 게. 그러니까 타인의 보기에 더 맞게 쓰는 사람,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맞게 쓰는 사람이 이제 나뉘는데, 뭐 자기 주관성이 더 강한 사람, 아니면 남한테 쉽게 동조당하는 사람, 이렇게 구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, 이 책에 좀 재밌었던 거는 다니엘 핑크는 그 테스트를 항상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이렇게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. 만약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쓴대요. 그러면서 이제 무슨 테스트까지 말을 하냐면,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활동을 나눠서 시켰는데, 한 그룹에는 좀 내가 이렇게 막 푸시업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힘이 더 세졌다고 느낄 만한 그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시켰고요. 그 다음에 한 팀에다가는 그냥 되게 무기력한 활동을 시켰대요.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하는 몇 가지 활동을 한 이 그룹. 둘을 딱 테스트했더니 힘이 세졌다고 느낀 참가자들일수록 자기 주관적으로 일을 많이 썼대요. 더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건 갑자기 야 너 이로 한번 써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원래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좀 죄송한데 30초짜리 한 번만 테스트해보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나요?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빠르게 소리를 이마에다가 부딪혀 내보세요라고 하다가 빠르게 이를 써보라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해봤을 때 동일한 사람이었어도 힘을 느끼게 했던 어떤 활동 후에 테스트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쓰고, 그 다음에 조금 무기력감을 느낀 사람들일수록 남한테 맞췄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,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. 오히려 내가 이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동조잖아요. 이 동조를 잘 해야 내가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, 동조를 잘 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,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하나 하냐면은, 그러니까 다니엘 핑크가 한 게 아니라 어떤 교수의 실험을 소개해줘요. 아담 갈린스키라고 하는 그 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님의 실험을 소개를 해주는데, 이분이 아까 전에 말한 두 집단이 있었잖아요. 이제 힘을 느낀 집단하고 무기력을 느꼈던 집단. 그 두 집단을 상대로 좀 진짜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, 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. 철수와 영희는 동환이의 소개를 받아서 고급 레스토랑을 갔어요. 그러니까 동환이라는 애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간 거죠.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
너무너무 질 떨어지는 서비스와 음식에서도 막 이렇게 역한 냄새까지 날 정도의 너무 최악의 음식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. 다음날 그 영희는 철수와 함께 동환이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. 어제 네가 알려줬던 그 레스토랑 죽이더라 라고 보낸 거예요. 이때 그 레스토랑을 소개해준 그 동환이는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그 문자에 대해서 받아들였을까요? 라는 게 질문의 세트였어요. 이 질문을 아까 그 두 그룹한테 보여준 거예요. 그랬더니 자기 힘이 세졌던 그 그룹이 대체로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비꼬는 거 아닐까요? 비꼬는 걸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좀 무기력감을 느낀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자기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소개해줬을 것이고 그냥 뭐 어떤 서비스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? 라고 말한 거예요. 근데 이 질문이 보여준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다른 단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질문 세트에서 보면은 이분들의 해석이 맞죠. 동환이 입장에서는 소개를 해줬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소개를 해줬을 것이고 그냥 고맙다고 죽이더라고 말 받았으면 자기가 좋았으니까 고마워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. 그런데 괜히 그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세진 사람들이 오히려 비꼬는 걸로 받아들였을라나? 왜냐면 그 냄새 났던 그런 경험들은 동환이는 모를 건데 자기 그 경험을 한 나머지 이상하게 요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. 이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에 다 생각하면서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.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특권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더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보 때문에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조금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세일즈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뭘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훨씬 힘이 넘쳐야 되고 압도할 수 있는 그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정보의 양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동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된다.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특권적 배경 지식이 내가 그 실질적으로는 구린 서비스를 받았던 그걸 알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판매자니까 소비자보다 그런 걸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배경 지식의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동조가 방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제 현실과 좀 다르게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우선은 동조를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힘을 빼라.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를 자꾸만 동조시키고 내 감정을 저 사람한테 좀 약간 맞춰주려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설명해줘야 된다는 강박부터 버려라.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동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뭐 세일즈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나? 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. 그거를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략적 모방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. 전략적 모방. 이 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상대방을 따라하라는 거예요. 그냥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막 앉아 있잖아요. 그럼 나도 말하다가 수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유심히 관찰했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. 주의사항으로는 절대로 따라하되 걸리지 말아라. 걸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역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? 저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겠죠.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.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 그 정도 지시만 받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설득 게임이라든지 협상 게임이라든지 진짜 판매 게임을 해봤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따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하고 그런 거 없이 한 두 그룹 간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따라하라고 지시를 받은 곳에서 훨씬 더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조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죠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. 네덜란드에서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해본 거는 고객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말한 여종업원이 그냥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막 말했던 여종업원보다 70%나 더 많은 팁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녁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다고 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햄버거 하나 더 주세요. 아니 무슨 햄버거에 뭐 얹어 주세요. 이랬으면 무슨 햄버거에 뭐 이거 얹어 드릴게요. 이렇게 말한 거죠.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 말대로 뭐 갖다 드릴게요. 이렇게 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말한 말을 그대로 디브리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반복해서 따라하고 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으면 자기 웃으면서 말해주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조금씩 그건 이렇게 갖다 드리면 될까 이렇게 막 따라한 거예요. 그랬더니 훨씬 만족도가 높았다. 또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했던 한 테스트는 뭐냐면
이제 화장품 파는 가게에서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고객의 질문에 고객이 하는 표현과 행동까지 다 따라하게 시켰대요. 그랬더니 그런 점원한테 오히려 79% 구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점원에게는 62%만 구매를 했대요. 그러니까 한 17% 정도 차이가 났죠. 그러니까 뭐든지 동조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세일즈 결과 차이도 났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략적 모방은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 동조 파트에서는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제부터 말할 부분이에요. 한번 여러분도 잘 보세요. 강조 포인트? 여러분은 세일즈를 할 때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우리 신 PD님은 누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외향적인 사람. 당연히 세일즈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왜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네. 제일 힘든 관문이 네. 처음 만나면서의 대면이 중요하잖아요.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보세요.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이 세일즈맨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너무 명백해 보여서 우리는 한 가지 작은 결함을 오히려 간과하고 있다. 그것은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이 정말 세일즈맨에 적합한지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. 실제로 외향성이 강할수록 세일즈 성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. 저도 이거 좀 신기했어요.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이 세일즈맨으로 더 적합할 것 같은데, 그런데 누가 더 적합할까라고 해가지고 그래프 3개가 있잖아요. 앞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가 내향적인 사람, 외향적인 사람이에요. 물론 외향적인 사람이 정말 조금 더 낫다고 나와요. 거의 그냥 차이가 없는 거야. 뭐 예를 들면 100대 9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막상 내향적인 사람이 옛날에 어떤 다큐 같은 걸 보니까 역대급 세일즈맨들 중에 왜 말을 더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높았던 거 하나 있었잖아요. 그게 뭐냐면 양향적인 사람이 있대. 그러니까 내향성과 외향성이 예를 들어서 뭐 1점, 10점이라고 하면은 딱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과가 높대요. 그 이유가 뭐냐? 왜 양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더 성과가 좋냐 말하면, 그거는 내향적인 사람에게도 동조를 잘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에게도 동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. 내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내향적인 사람을 잘 맞춰서 동조해 줄 수 있고, 또 적극적으로 막 쾌활한 사람한테는 또 적극적으로 좀 약간 오버해서 좀 외향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.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호감을 얻는데 굉장한 장점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한 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소개된 애덤 그랜트라고 아시죠? 오리지널스 책 쓰신 분. 그분이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.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역대급 세일즈맨으로 유명했던 풀러 브러쉬의 창립자인 알프레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, 그런 사람이 쓴 말을 한평생 세일즈만 하다가 마지막에 쓴 회고록에서 쓴 문장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. 예전에 나는 세일즈맨이라면 문 손잡이도 광택제를 사게 만들 수 있는 수다쟁이여야 된다고 생각했었다. 하지만 풀러 브러쉬맨은 만화에 나오듯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니다. 그보다는 오히려 다소 소심한 편이어서 학습된 자신감으로 자신의 성격을 감추는 사람들이다.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전설적인 세일즈맨이었지만 이 사람이 외향적인 기질이 막상 세일즈맨에게 필수 덕목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를 덤으로 얹어서 소개하죠. 이렇게 내향성, 외향성에서도 사실은 양향적인 사람이 유리한 이유는 왜 더 유리하다고요? 세일즈에 동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동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니엘 핑크가 소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동조를 잘할 수 있나?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동조를 더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 모방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을 좀 소개해 줍니다.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.
첫 번째는 이제 훈련의 3단계를 소개해줘요. 지켜봐라. 그리고 기다려라. 그리고 의식하지 말아라. 이 세 단계를 말해주는데, 첫 번째는 지켜봐라라는 말은 누굴 만났을 때 앞에 사람을 계속해서 좀 유심히 관찰하라는 말입니다. 관찰하라는 말이에요. 자세도 관찰하고,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, 뭐 같은 말투 같은 것들도 좀 확인하고,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유독 자주 쓰는 표현, 뭐 어떤 사람이 제가 뭐 꼭 돈 때문에 이런 말은 하는 건 아닌데요,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 보면 어떤 요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는 뭐가 있겠구나. 그리고 제가 뭐 꼭 그래서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말을 자꾸 쓰는 사람이면 그런 걸 유심히 관찰하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기다리기란 말은 절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저거 한번 진짜 따라해볼까?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따라하지 말고 적절하게 조금 타이밍을 재가면서 기억해뒀다가 아까 관찰했잖아요. 그거를 티 안 나게, 아까 말했죠. 티가 나면 역효과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.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. 당장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일 가까운 사람,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. 혹시라도 걸려도 그렇게 막 욕먹고 사람하고 관계는 떨어지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. 오늘부터. 당장 지금 좀 이따 만날 사람부터 만나서 작은 거 한 두세 개만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관찰했다가. 이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앉았다가 이런 걸 자주 하는 사람, 아니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이면 자꾸 이렇게 막 왜 어깨가 결리고 이런 사람 이런 거 자주 하거든요. 실제 만나보면은.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기다렸다가 따라해보라는 거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의식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그게 나도 모르게 누굴 만나든 잠깐 이제 관찰하고 약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어떤 타이밍에 내가 저 사람 비슷하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, 아니면 이런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. 꼭 행동만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. 저 사람 자주 쓰는 말 있으면 나도 비슷하게 한번 써봐야지.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한 3단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오른 거겠죠.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요, 이 사람은 그걸 자꾸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공통점을 자꾸 찾아내보래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하는 것 속에서 평소에 나도 저런 거 되게 많은데 왜 우리 말할 때 보면 저도 그런데요?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왜 학연, 지연, 뭐 나이 뭐 이런 거에 자꾸 잘 파는 세일즈맨 분들 보시면은 만나보면 저도 뭐 어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고향이 어딘데 저 나이가 그런데 뭐 이러면서 계속 비슷한 걸 형성하려고 하잖아요. 설득의 심리학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상대방한테 평소에 나랑 비슷한 공통점은 뭘까?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거를 메모까지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. 중요한 고객이라면. 해놓고 이 사람이 어떤 나와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면 보내는 문자도 달라지겠죠. 인사할 때도. 되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이렇게 해보라 그래요.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이렇게 탁 마주 앉아있는, 이렇게 등 마주진 상태에서 잠깐 보고 기억한 상태에서 잠깐 뭘 바꿔보래. 서로 바꿔본 다음에 다시 했을 때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찾는 훈련?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평소에 예민하게 얘가 뭐가 달라졌지, 좀 전하고 뭐가 달라졌지, 이런 거를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봐야지만 실제 그 미팅 자리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두 번째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. 아무튼 오늘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중에 동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 책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까지도 좀 얹어서 해봤는데, 실제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깊이 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좀 많이 느껴서 그래요. 저도 미팅을 이제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도 많이 해보고 또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해보면 저랑 비슷한 결을 가지신 분, 그리고 저랑 뭔가 뭐 비슷한 취미가 있거나 뭐가 있는 분하고 아무래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?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거든요. 자기가 너무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도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동조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다. 혹시 좀 더 읽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시고, 제가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더 좀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또 돌아가면서 계속 영상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꼭 동조 바로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 연습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